이 나이에 갈비를 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늦겨울 햇살이 경로당 유리창을 통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장기판 위로 흙배갈이 부딪히는 소리, 작은 전기주전자에서 끓는 물소리, 그리고 어르신들의 낮은 기침 소리가 뒤섞여 익숙한 오후 풍경을 만들고 있었지요. 그 자리에 늘 빠지지 않는 인물, 김갑수 어르신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소매를 걷고 무릎 위에 손을 얹은 채 주변의 대화를 묵묵히 듣고 있었지요. 평소라면 그저 사소한 안부나 어제 본 TV 드라마 이야기가 오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누가 더 건강한가라는 주제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연스럽게 열린 건강 자랑 대회 같았지요. 먼저 목소리를 높인 건 최노이였습니다. 그는 허리를 곧게 펴고 양손으로 무릎을 탁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하루에 스쿼트를 100번은 한다오. 나이 80이 넘어도 다리는 튼튼해야 한다는 걸 증명하고 있지. 그의 말에 옆자리에 앉은 박노인이 껄껄 웃더니 손바닥으로 입을 가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에이, 그게 무슨 대단한 자랑이요. 나는 치아가 20개나 멀쩡히 살아있다오. 이 나이에 갈비를 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오? 그는 자신있게 잇몸을 드러내 보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장기를 두던 이도 손을 멈추고 창가에서 졸던 이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랑은 경쟁이 되고 경쟁은 곧 웃음을 부르는 과정이 되었지요. 정노인은 신문을 꺼내며 돋보기를 쓰지 않고 활자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 작은 글씨가 또렷하게 보인다오. 그러나 그는 곧 얼굴을 찌푸리며 눈을 비볐고 결국 호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들은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갑수 어르신은 처음에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뱃속에서부터 웃음이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허풍과 진심이 뒤섞인 자랑들이 하나하나 연극처럼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누군가는 여전히 건강을 과시하려 애쓰고 누군가는 슬그머니 약점을 들켜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오랜 세월을 함께 견뎌온 동네 친구들의 우스꽝스러운 초상처럼 보였습니다. 경로당 안은 웃음소리로 점점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김갑수 어르신의 배꼽을 완전히 잡게 만드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 건강 자랑 대회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경로당 안은 이미 작은 공연장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랑이 무대 위 대사처럼 터져 나오고 청중이자 참가자인 어르신들이 동시에 환호하며 웃음을 쏟아냈습니다. 김갑수 어르신은 장기판에 흩어진 알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도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자랑 대회가 불붙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최노인은 다시 한번 허리를 곧게 펴더니 두 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지개를 크게 견 다음 마을을 한 바퀴 걷고 스쿼트를 100번 한다오. 허리가 튼튼해야 오래 사는 거요. 그는 일부러 무릎을 굽혔다 펴며 동작을 보여주었는데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박노인이 기다렸다는 듯 손을 내주었습니다. 에이, 그게 대단한 것도 아니지. 운동도 좋지만 이 나이에 씹을 수 있는 이빨이 몇 개나 있는지가 진짜 건강 아니겠소. 나는 아직도 갈비탕 뼈를 사정없이 뜯을 수 있다오. 박노인은 으쓱하며 입을 활짝 벌려 보였고 남은 치아들이 드문드문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간 경로당은 또 한 번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정노인은 지지 않고 신문을 꺼내 들었습니다. 글씨가 이렇게 작은데도 나는 맨눈으로 다 읽는다오. 그는 일부러 목청을 높여 신문 기사를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눈을 가늘게 뜨더니 글자를 놓치고 결국 호주머니를 뒤적이며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그 모습에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정노인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억지로 꿋꿋하게 신문을 읽었습니다. 김갑수 어르신은 두 손으로 배를 감싸며 기득거렸습니다. 건강을 자랑하려다 오히려 약점을 드러내는 장면이 어찌나 우습던지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웃음 속에는 묘한 따뜻함도 있었습니다. 허풍을 떨어도 들키고 망신을 당해도 결국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사이, 그것이 동네 친구라는 이름 아래 이어진 인연이었지요. 기재 분위기는 완전히 달아올랐습니다.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자랑을 보탰고 각자의 허풍과 해프닝이 이어질 때마다 웃음은 커져만 갔습니다. 경로당의 오후는 더 이상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작은 축제였고 모두가 배우이자 관객인 연극 무대였습니다. 김갑수 어르신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먼. 앞으로 더 기막힌 자랑이 나올 게 틀림없지요. 경로당 안은 이제 완전히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며 건강을 자랑했고 그때마다 터지는 웃음소리는 천장을 울릴 정도로 커졌습니다. 김갑수 어르신은 장기판 위에 흩어진 알을 치우려다 말고 그냥 손을 무릎에 얹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장기나 와투가 필요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저 이 자리 자체가 흥겨운 무대였으니까요. 정노인이 다시 신문을 움켜쥐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나는 이 나이에 신문 활자를 그대로 읽을 수 있어. 돋보기가 무슨 필요가 있겠소. 그는 의기양양하게 기사를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두세 줄도 채 못 읽고 눈이 아른거리는 듯 글자를 놓치며 더듬거렸습니다. 결국 호주머니 속 돋보기를 꺼내 쓰자 순간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노인은 배꼽을 잡고 웃다가도 곧 허리를 펴며 응수했습니다. 그게 다 무슨 소용이요. 나는 이빨이 20개나 멀쩡히 남아있다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최노인이 손사래를 치며 받아쳤습니다. 이복에 치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다리는 사람의 뿔이라네. 나는 아침마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다리 힘을 기른다오. 아직도 버스 계단을 척척 올라가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이가 큰 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더 대단하오. 내 심장이 얼마나 튼튼한지 의사도 놀랐다니까. 청진기를 대던 의사가 나보다 더 심장이 빨리 뛴다고 했소. 그 허풍스러운 말에 모두가 동시에 의자를 치며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자랑은 경쟁이 되었고 경쟁은 곧 황당한 과장이 되었지요. 누군가는 혈압약을 끊었더니 오히려 혈압이 내려갔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집 앞에서 발굽혀펴기를 하다가 바닥이 흔들렸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그 허풍 속에 담긴 자신감과 유쾌한 기운이 경로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김갑수 어르신은 웃음을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차올라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들 웃고 떠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자랑이든 허풍이든 결국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박노인이 자신있게 치아를 드러내며 말을 이어가다가 갑자기 틀니가 덜컥 빠져 바닥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순간 숨을 죽였고 이내 폭발적인 웃음이 경로당을 뒤흔들었습니다. 김갑수 어르신은 더는 배꼽을 붙잡지 못하고 의자에서 반쯤 미끄러져 내려오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경로당 안의 웃음소리는 한참 동안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의 틀니가 바닥에 굴러가는 장면은 오늘의 최고 하이라이트였고 사람들은 그 얘기를 반복하며 또다시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김갑수 어르신은 뺨을 훔치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직감했지요. 아직 이 건강 자랑 대회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정노인은 기죽지 않고 다시 나섰습니다. 나는 아직도 밤새 책을 읽어도 눈이 멀쩡하오. 밤마다 손주가 준 소설책을 2권이나 읽지. 그는 목을 세차게 가다듬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곧 입에서 하품이 터져 나오고 눈가에 잔뜩 주름이 잡히자 모두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또 다른 어르신이 큰 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귀가 워낙 밝아서 TV 소리를 작게 해도 다 들린다오. 아침 드라마 대사까지 귀에 쏙쏙 들어오지. 그러나 곁에 있던 이가 곧바로 받아쳤습니다. 에이, 그게 뭐 자랑이요. 지난번에 아들이 불렀는데 못 듣고 30분을 기다리게 했다면서. 이 말의 방안은 또다시 깔깔대는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는 최노인이 다시 나섰습니다. 나는 아직도 허리가 곧추서 있어서 젊은이들처럼 버스를 잡아타도 흔들리지 않는다오. 그는 몸을 꼿꼿하게 세우며 손을 등 뒤에 대었지만 그 순간 삐끗하며 허리를 움켜쥐고 신음을 흘렸습니다. 에이구, 허리야. 이 모습에 모두는 손뼉을 치며 폭소를 이어갔습니다. 허풍은 점점 더 기묘하게 변해갔습니다. 어떤 이는 팔굽혀펴기를 하다 집이 흔들렸다 했고 또 다른 이는 기침 한 번으로 동네 고양이가 놀라 달아났다고 자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모두가 서로의 허풍에 맞장구를 치며 박수와 웃음을 보탰습니다. 과장된 이야기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김갑수 어르신은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웃음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그저 살아있다는 증거로 서로에게 전하는 농담 같구먼. 건강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웃음을 나누는 게 목적이 되어버린 것 같지요. 경로당 안은 이제 더 이상 조용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무릎을 두드리며 웃고 누군가는 등을 구부린 채 배꼽을 붙잡고 구르듯 웃었습니다. 웃음의 향연은 끝날 줄을 몰랐고 시간은 흘러도 누구 하나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엉뚱한 자랑들이 쏟아져 나오며 경로당은 작은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갑수 어르신은 느꼈습니다. 오늘은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것 같다고요. 경로당 안의 공기는 여전히 웃음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노인의 틀니 사건이 터진 뒤 그 여운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 장면을 떠올리며 배꼽을 붙잡고 웃었고 박노인 본인도 처음에는 멋쩍어 하다가 결국 스스로 껄껄 웃어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에 더 크게 웃음을 터뜨렸지요. 김갑수 어르신은 의자 끝에 걸터 앉아 몸을 흔들며 연신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웃다 보니 숨이 막힐 정도였고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에휴, 이러다 진짜 배가 터지겠구먼. 하지만 웃음은 멈출 기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장난스레 소리쳤습니다. 오늘 자랑 대회 1등은 박노인 아니요. 틀니를 무기로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말이 끝나자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박노인은 손사래를 치며 이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원래 딱 맞게 끼워놨는데 갑자기 빠진 거라니까.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 모습조차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르신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최노인이 목청을 돋우었습니다. 그럼 내가 2등이겠구먼. 거트 100번에 계단 오르내리기 아직도 젊은이 못지않다오. 그러자 옆에서 정노인이 목을 쭉 내밀며 반박했습니다. 에이, 그건 별거 아니지. 내 눈이 아직 멀쩡해서 글자도 읽고 바느질도 한다니까. 그는 신문 대신 바느질감을 꺼내며 실을 꿰려 했지만
끝내 실패하고 웃음만 샀습니다. 경로당 안의 경쟁은 이제 단순한 자랑을 넘어 해프닝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손바닥을 치며 노래까지 부르려 했고, 또 다른 이는 젊은 시절 배웠다며 기이한 체조 동작을 선보였습니다. 모두가 우스꽝스럽고 서툴렀지만 그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기쁨, 여전히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부심이었지요. 김갑수 어르신은 더 이상 웃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반쯤 미끄러져 내려와 무릎을 치며 웃었고, 숨을 고르다가도 누군가의 엉뚱한 말에 또다시 배꼽을 잡았습니다. 그의 웃음은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나가 경로당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김갑수 어르신의 가슴 속에는 묘한 따뜻함이 일렁였습니다. 단순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벗들과 나누는 유쾌한 순간, 그것은 삶의 소소한 기적 같았습니다. 웃음 속에서 어르신들의 주름진 얼굴은 잠시나마 젊음을 되찾은 듯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건강의 비결이지. 약도 좋고 운동도 좋지만 이렇게 웃는 게 사람을 살리는 거야. 오늘처럼 배꼽 잡고 웃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귀한 약이지요. 경로당은 어느새 한여름 장터처럼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할아버지들의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한데 뒤엉켜 마을 밖길까지 퍼져나갈 듯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자랑으로 시작된 대화가 이제는 경로당을 뒤흔드는 큰 축제가 된 모양새였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김갑수 어르신은 여전히 배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한 번 터질 때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숨을 몰아쉴 때마다 가슴은 들썩거렸습니다. 그러나 웃음을 멈출 수 없었지요. 웃음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 깔깔대는 소리가 나면 반대편에서도 따라 웃음이 터졌습니다. 누구는 의자를 잡고 몸을 숙이며 웃었고, 누구는 무릎을 치며 크게 박장대소했습니다. 심지어 졸고 있던 어르신마저 깨어나 상황을 모른 채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방 안 가득 흘러들어 모든 일을 사로잡는 듯했습니다. 박노인은 여전히 틀리 사건의 주인공으로서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멋쩍게 트위를 다시 끼워 넣으며 일부러 더 크게 입을 벌려 보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어르신들이 또다시 배꼽을 잡았습니다. 박노인 스스로도 웃음을 삼키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웃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부끄러운 이가 아니라 모두를 웃게 하는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최노인은 그 열기에 힘입어 자리에서 일어나 스쿼트를 실제로 해보이겠다고 나섰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무릎을 굽혔다 폈는데 뚝뚝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그 소리에 놀라며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노인은 안경을 벗고 신문을 들여다보다가 또다시 글씨를 놓쳐버렸고 결국 손사래를 치며 포기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들이 차례차례 무대의 코미디처럼 이어졌습니다. 김갑수 어르신은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웃음이 단순한 농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서로의 어풍을 받아주고 약점을 웃음으로 감싸 안으며 함께 늙어가는 동무들과 시간을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경로당은 이제 웃음의 바다였습니다.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웃음 짓는 얼굴들, 기침을 하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웃음소리, 그리고 그 사이를 가득 메운 따뜻한 공기. 김갑수 어르신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두고두고 기억하겠지. 늙은 몸에 새겨진 수많은 고단함도 오늘만큼은 모두 사라져버린 듯하다. 웃음이야말로 최고의 약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구나. 웃음의 물결은 해가 기울어가는 늦은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누구도 먼저 집에 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모두가 함께 머물며 웃음을 더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웃음이 번지고 따뜻함이 번져서 경로당은 한낮보다 더 환하게 빛나는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며 경로당 안으로 붉은 석양이 비쳐들었습니다. 낮 동안의 웃음으로 창문에는 김이 서렸고 사람들의 뺨에는 여전히 웃음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 이어진 소란도 차츰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웃음에 지쳐 기력을 소모했지만 표정은 환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루를 잔치처럼 보낸 셈이었지요. 그때 누군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오늘 건강 자랑 대회의 우승자를 정해야 하지 않겠소? 말이 떨어지자마자 곳곳에서 웃음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내가 1등이다 아니야, 저희가 더 웃겼지 않느냐 하며 떠들썩했습니다. 박노인은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했다고? 틀니가 빠진 게 무슨 자랑거리가 된단 말이오? 그는 민망한 듯 중얼거렸지만 그 말이 오히려 다시 한번 폭소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박노인은 결국 두 손을 들며 항복하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오늘 집에 틀니 2개는 챙겨왔어야 했구먼. 그 말에 사람들은 배를 잡고 쓰러질 만큼 웃었습니다. 최 노인은 주름진 얼굴에 장난기를 담으며 나섰습니다. 그럼 나는 2등이요. 그래도 스쿼트는 아무나 못하지 않소. 그는 일부러 무릎을 굽혔다 펴며 동작을 보여주었는데 무릎에서 또다시 딱딱 소리가 나자 모두는 한바탕 박수를 쳤습니다. 정노인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내가 신문은 제대로 못 읽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이라도 또박또박 하는 걸로 3등쯤은 되겠지. 그러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그의 어깨를 치며 축하 아닌 축하를 건넸습니다. 결국 이 대회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틀니 덕에, 누군가는 무릎소리 덕에, 또 누군가는 신문 때문에 웃음을 주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우승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함께 웃었고 모두가 서로의 허풍과 약점을 따뜻하게 받아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갑수 어르신은 조용히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보았습니다. 깊게 팬 주름마다 오늘의 웃음이 새겨져 있었고 허리 굽은 어깨마다 오랜 세월의 무게와 더불어 유쾌한 기운이 함께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결국 이긴 사람도 없고 진 사람도 없는 게 맞아. 웃음 속에 다 같이 살아있는 게 바로 최고의 상이지. 경로당은 차분히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방 안의 온도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웃음의 열기가 오래도록 잔향처럼 머물러 어르신들의 가슴마다 기분 좋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김갑수 어르신은 오늘을 두고두고 떠올릴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느꼈습니다. 이렇게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계속된다면 늙어가는 일도 결코 두렵지 않겠다고요. 저녁 무렵 경로당 바깥 하늘은 노을빛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울려 퍼지던 웃음이 잦아들자 방 안에는 고요하면서도 따뜻한 여운이 감돌았습니다. 한바탕 소란을 치른 뒤의 피곤함이 어르신들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오히려 평온했고 환했습니다. 긴 웃음 끝에 찾아온 고요는 마치 잔치가 끝난 후에 만족스러운 쉼 같았습니다. 김갑수 어르신은 의자에 앉아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웃느라 수시는 배를 손으로 감싸주며 눈가에 남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맑고 개운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나지막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결국 건강의 비결은 이런 거지. 운동도 약도 음식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모여서 웃을 수 있는 순간이야말로 진짜 보약이지. 박노인은 틀니를 몇 번이고 만져보며 괜히 멋쩍은 듯 웃었습니다. 최 노인은 여전히 무릎을 두드리며 젊은 기운을 과시하려 했고 정노인은 신문을 옆에 놓은 채 눈을 가늘게 뜨며 졸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하루의 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진하게 스며든 얼굴에는 나이의 무게보다
삶의 유쾌함이 더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갑수 어르신의 마음 한쪽에 지난 세월이 스쳤습니다. 젊은 날에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웃을 겨를조차 없었지요.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집안을 지키느라 늘 무겁고 고단한 삶을 버텨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들과 이렇게 배꼽 잡고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월이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저녁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었지만 경로당 안의 시간은 더없이 풍요로웠습니다. 웃음은 모두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잔향처럼 남았고 그 웃음은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갑수 어르신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처럼 또 웃어야지. 그래야 건강하지. 그래야 오래 살지. 경로당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어르신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여전히 낯의 이야기와 웃음이 이어졌습니다. 길모퉁이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처럼 남아 있었고 이웃들은 그 소리에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의 경로당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삶의 기쁨을 확인하는 작은 무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김갑수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이 번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곧게 펴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뚜벅뚜벅 옮겼습니다. 마음속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배꼽 잡고 웃은 기억 하나면 앞으로의 나날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게 그는 삶의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웃음이 곧 최고의 보약이라는 단순하고도 깊은 진리를 말이지요.